막상 아이가 학교 가서 점수 안 나오면 기가 죽고 현실적으로 사회 나오면 학벌 사회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 이거에 평생처럼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현실을 부인해야 되느냐 그 정도 다니고 휴학하는 탑 30위권 뭐 탑 50위권 갔는데 휴학하고 그냥 나는 바로 사회 나오겠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과 쪽에 아이들. 지금 증평에 살고 네, 계시잖아요. 충북 증평에 저는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 대치동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자녀들은 그쪽에서 키우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이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남자애 둘인데 그렇게 좀 키우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중간 정도의 애매한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실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오히려 화이트 칼라. 최상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남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실 의사결정한 거를 육체로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단과 하단은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자기의 역량들이 더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입시적으로 풀어보면 수능 4, 5, 6등급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공부 안 시킬 수 이미 사실 7, 8등급 정도 나오면은 이미 입시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고 사회 경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4, 5등급이 제일 애매하죠. 얘를 공부를 시켜 말어. 조금만 시키면은 될 것도 같은데 뭐 그래도 대학은 가잖아. 4년제 대학은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집 푸는 어설프게 문제집 푸는 능력이 사실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 핵심 역량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거 책 쓴 거기도 하지만은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이게 굉장히 좀 원론적이고 뭐 이론적인 얘기인 것도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4년 동안 전공을 했는데 그게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와보니까 인공지능에서 그게 대체됐어. 인공지능 회계사는 잠도 안 자. 훨씬 더 엑셀이라든지 뭐 프레젠테이션 훨씬 더 잘해. 내가 그리고 뭐 국문과에 나가서 방송 작가를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전미 방송협회에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대본이라든지 영화 대본에 그 기본적인 그 옛날에 말하면 수습 작가들이라든지 중간 이하 작가들이 하던 일들을 다 인공지능이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여가 잘려나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뭐 파업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근데 어설프게 내가 진짜 탁월한 작가가 아니라 어설프게 그냥 대본 정도 그 써주는 이 정도의 저기는 인공지능에서 다 대체가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말 됐을 심각한 문제네요. 대부분의 어떤 화이트 칼라 노동자분들이 그 직업적인 어떤 커리어에서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반 이상은 없어지고 또 그것에 상응하는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상응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영역이 아까 말한 수능 기준으로 하면 상단과 하단에서 생기는 거지 3, 4, 5등급에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이 사실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설프게 하여간 공부해서 대학 졸업했는데 내가 하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가려고 그랬던 직업이 인공지능에 대체됐어요. 그럴 때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뭘 살아야 돼? 나 이것만 바라보고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 12년 하고 대학 거의 4년 대부분이죠. 하고 그다음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전공에서 학위 하나 받는 걸 했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부분에 답을 할 수 있는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강한 집단이 이제 유대인 집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토라 탈무드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인문학 컨텐츠가 있고 또 우리나라 옛날 전통 사대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 인문학적인 소양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중심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게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4만 9천 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지되려면 60만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도 지금 학계 출산율이 1.53입니다. 일본도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한 해 100만의 애들은 태어나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0.78이거든요. 20만, 그럼 이대로 사실 잘 아시겠지만 30년 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습니다.
소멸이죠. 거의. 소멸되는 상황인데 네. 그 지금 20만 대 태어나는 아이들 아니면 유치원 지금 생긴 30만 정도 태어나는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수능을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한 15년 뒤에도 수능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 수능 보는 인원이 한 30만 미만입니다. 30만 미만이면 수능 보는 아이들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탑 30위권 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그 10만 TO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군대는 무조건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읽어놓은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전자 2차 전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또 막 전 세계 1등을 치고 나가는데 이런 기업들 다 했는데 매니저나 중간 관리자는 한국 사람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싱가포르 아니든 방글라데시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에서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걔네들 유학시켜가지고 막 우리 미국은 그런 걸 하죠. 인도나 뭐 이런 데서 전 세계 인재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마음이 넓은 나라인가요, 우리가? 우리나라 좀 단일 민족 국가라서 사실은 이 부분도 이민을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고급 인력을 않죠. 받아들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애들이 능력이 떨어져도 중간 관리자는 그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는 우리 애들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요거 생각하면 지금 유초등이나 저학년은 정말 문제집 푸는 공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얘네가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말만 잘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소통 능력.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하고 수직적인 소통. 친구랑 그냥 말 섞고 뭐 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소통 능력을 사실 길러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부모와의 소통인 거죠. 사실 부모와 어른들은 어떻게 내가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지금 할 수 있고 선생님과 소통하는 법들을 이제 배우고 아니면 이제 점점 사회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실 제도권 교육에서는 인문학 교육도 안 되고 소통 교육도 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탈무드식 역사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 지혜 독서라든지 지금 이제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사자수학을 하루에 10분, 15분씩 하면서 그거를 계속 실천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랑 10분 정도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사실은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런 얘기 한 10분 정도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제일 사실은 좀 보람되기도 하고 또 제가 애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공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좀 이거를 인문학 지혜 독서는 슬로우 리딩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진도 빼기 위해서 그냥 뭐 이걸 사줘서 한 번 다 쓰고 10번씩 쓰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걸 계속 전체를 낭송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되새김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다 하고 옛날 전통교육이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뭐 명식모감이나 동문선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목용어를 다 띄면 그 다음에 뭐 논어를 하고 띈다는 게 뭐냐면 전체를 통암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 정도로 사실 계속 반복 학습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 작가님께서 바라보신 어떤 대안이 있다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네. 가정에서 좀 키워서 자녀들과 좀 소통하는 능력을 부모가 먼저 이제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좀 요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세대를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그러니까 맡은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부동산에서도 또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촬영하신 거를 봤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효율성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바라보시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점수를 보게 되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사실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상하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상하위를 떠나서 모두가 소중하고 모든 어떤 직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인문학의 저는 어떤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라는 어떤 현실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사회의 흐름을 우리 교육에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이제 전달할 수 있을지, 이 자본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작가님만의 어떤 그런 그 대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그 질문의 사실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본주의나 아니면 성과 위주 사회, 사실 점수로 평가되는 그런 성과 위주 사회 그런 그걸 이제 현실이라고 보는 현실.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선생님 이게 다 좋고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소통 능력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막상 아이가 학교 가서 점수 안 나오면 기가 죽고 그다음에 주변에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은 뭐 기 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사회 나오면 학벌 사회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 이거에 평생처럼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현실을 부인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결국은 요즘에 이제 돈이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돈과 그 다음에 아니면 성적 뭐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어치브먼트 그 성과를 갖고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회죠. 어설픈 자본주의가 사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물질화하고 또 수량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실은 인문학적인 그 내공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는 잘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찾을 수는 있다고. 그리고 모두가 다 부할 수는 있지만 귀한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하고 빈하다. 그다음에 뭐 귀하고 천하다. 그럴 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다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은 많은데 천박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공자님이 많이 칭찬을 했던 안회라는 제자는 네. 본인이 제누황, 누추한 저기 가서 그다음에 한 바가지에 물을 먹고 그다음에 뭐 화려한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도 귀족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는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자님의 아내가 최고 그리고 네가 바로 군자다. 그렇게 멋지네요. 사실은 얘기를 했는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 사저수학하는 아이들이나 제 교육 방법을 따르는 아이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계속 심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네가 부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한 거니까 재능의 문제고 운의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 그다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고 그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도 사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근육을 길러주면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조금 원론적인 답변이고 또 현실적인 답변은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전히 성적이 중요하고 또 돈이 많이 버는 게 뭐 중요한데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근검절약하고 제가 재테크 카페에서 10년 이상 그 서교육부 경강 칼럼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공식대로 딱 했을 때 그걸 달성하는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그 많지가 않은 숫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성공을 했다라고 많이 이제 알리고 또 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4년 뒤에 졸업하면 취업이 되나요? 그 현실을 저는 자꾸 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제 주변에도 지금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을 온라인으로만 강의 들은 애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2학년 정도 다니고 휴학하는 탑 30위권, 뭐 탑 50위권 갔는데 휴학하고 그냥 나는 바로 사회 나오겠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과 쪽의 아이들이. 많이 이제 분위기도 많이 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야 어설프게 그냥 웬만한 4년제 대학 나와서 결국 돌고 돌아 비정규직의 편의점 알바, 커피숍 알바 하다가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또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 전 여기 이제 진짜 처음 와봤는데 이 창업 허브 이런 데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기 하고 그다음에 뭐 본인 관심 있는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사실 의미 있는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현실을 좀 인정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어떤 길을 찾아서 실제로 뭐 창업을 해본다든지 알바를 해본다든지 그런 어떤 경험치를 쌓아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어떤 온전한 성인으로 이제 자라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네.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사실 국영수 학원 뭐 보내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 같고 성적도 안 오르는데 사실 뭐 친구도 다 있다라고 그러고 보육적인 관점에서 학원 보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뭐 보살펴 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그냥 맞아요, 게임만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네. 뭐 졸더라도 학원 갔다가 오라고 뭐 이러는 가정도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안 되는 과목을 계속 공부하면 더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더 중독이나 게임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자꾸 엇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만 학원을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못하는 걸 잘하게 해주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하수적인 방법이에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강점을 네.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입시에서도 뭐 3, 5, 6 이건데 뭐 6등급을 3등급으로 올려야지 이런 건 굉장히 사실은 하수적인 전략이거든요. 3등급을 1등급으로 받게 해주는 전략을 하고 나머지 전략적으로 사실은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네. 국영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 해주고 나머지는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 시간을 저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대안사교육이라고 해서 아이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에서 뭐 요즘 뭐 많이 할 수 있는 뭐 미용이나 제빵이나 요리, 원래 이런 건 사실 특성화 학교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특성화 학교를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인문학 학교를 간다 그러면 국영수 쪽이 아니다라고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입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 하고 나머지 그 2, 3년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서 한번 또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 책에도 몇 가지 넣었거든요. 하나는 미용 쪽으로 한 학생이었는데 미용 굉장히 밝죠? 저는 네. 예, 그렇게 얼마든지 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국영수 문제집 푸는 것보다 계속 2,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동네 미용실의 원장님 밑에 가가지고 하면서 본인이 알바 비용도 벌고 그 자격증을 졸업할 때 되니까 3-4개 정도 땄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그 미용실 같은 데서 한 2, 3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화인데 본인이 저축을 해가지고 거의 1억을 가까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텐인텐에서 한번 초청했어요. 이 젊은 애인데 20대 초반인데. 저도 초청하고 싶네요. 초청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다며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 뒤에 무슨 구절이 써야 있냐면요. 태양이 떠오르면 나는 달려야 한다.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멋있네요. 너무 예뻐요. 근데 요즘 뭐 진짜. 대학원 나오고도 난 왜 뭐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맞아요. 좀 멍한 애들 박사들도. 너무 많은데 맞아요. 와 진짜 사회를 빨리 부딪혀보고 그다음에 그 1억 정도가 있으니까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와서 텐인텐 거기서 재테크 공부도 하고 경제 강의도 듣고 그러고 있더라고 애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생 본인이 아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그쪽 미용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는 쪽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한 친구는 우리 제 지인인데 네. 역시 공무원이 테스트나 이걸 해봤더니 입시 네. 경쟁이 너무 떨어져. 네네. 근데 얘가 노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나서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다녔어요. 요즘 많이 해요. 네, 보컬 트레이닝. 네. 보통 이제 케이팝 스타 같은 데 막 나가려고 맞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딱 그 모든 친척들이나 다 봤을 때 얘가 가수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고 싶다는 거니까 일단 올해도 밀어주자. 밀어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3년 동안 열심히 보컬 트레이닝 하고 뭐 대회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뭐 그 성과는 없었는데 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 같은 뭐 양로원이나 어떤 데 가면 동아리 팀이 있으니까 가서 노래 불러주고 또 노래할 때 좋네요. 노래 감정이나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시도 읽고 뭐 소설도 읽고 그래서 국어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학생이었는데 가장 사실은 우리 그 친척 가운데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담배, 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게 그냥 싹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은 걸 하는 뭐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노래에 나는 하는 오히려 거. 연애 네. 쪽에 있으면은 그런 거 혹시 술 뭐 이런 거 더 많이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오히려 아니라는 거네요. 본인이 뭐 그런 하고 스트레스가 싶은 거를 없으니까. 잘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보컬 트레이닝 가가지고 뭐 야 담배 많이 펴라 그래야 목소리 좋아진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네요. 목 관리 그러네요. 잘하고 그래야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사회
나와서 바로 그런 어른들의 얘기를 듣게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으면 잔소리인데 그 사회 나와서 어른들한테 직접 들으니까 이게 본인이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대학이나 뭐 이후 진로는 뭐 탁월하게 평범하게 군대 갔다 오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문제집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좀 하게 해주고 또 그런 의지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솔루션은 사교육비 쓰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쓰지 돈이라도 말고, 쓰지 말자. 그 공교육을 해놨다가 네. 사실 그 돈을 적금을 들어놔서 나중에 아이가 사회생활 하거나 또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년 그때, 돼서도 그때 할수 뭐 있고. 편입을 시키든지 뭐 대학원을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하든지 좀 웬만한 학군지에서 중고등 사교육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으면 거의 한 1억은 모을 수 있을걸요. 그렇겠어요, 진짜 따져보면. 그리고 사는 거 그럼 그 학군지에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 비학군지로 이사를 하고 그 비용을 해서 그러면 애들 이름 앞으로 1억 정도는 사실은 사회생활할 자금으로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20대 학부로 어디를 가느냐 그거보다 30, 40대 아이가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본인이 원하고 잘하는 걸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조금 더 트신다면 지금도 주변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겠지만 좀 더 중심을 잡으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오늘 뭐 제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너무 공감이 됐고요. 오늘 스토리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거의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인터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미용사라든지 뭐 노래하는 사람, 뭐 봉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존중하는 사회가 됐는지에 사실은 이런 사회의 변화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그래도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